자, 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일주일 잘 보내신 분들 치고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서는 받고 요약서 부분을 안 보고 간 데가 있죠? 요약서 20페이지인가요? 17페이지. 17페이지부터 안 봤죠? 요약서 17페이지 보세요. 뭐 요약서에서는 따로 설명할 건 없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제 끝부분에 배운 게 중개업 등록 결격사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요약서에는 최소한의 것만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설명 같은 거 없고요. 그래서 요약서를 보시는 요령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얘기들을 거의 다 기억을 해 주시려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걸 보면서 기본서의 내용이 이렇게 좀 떠올라 줘야 돼요. 안 떠오르면 빨리 그 해당 부분 가서 기본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중개업에 등록해서 등록. 자, 1인 1등록, 뭐 1신 전속, 1인 1사무소, 적법요건, 그 다음에 기속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은 뭐 들으시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등록관청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인중개사, 법인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어야 된다. 자, 특수법인 중에는 특히 등록을 해야 되는 애들은 자산관리공사죠. 등록 기준까지 갖출 필요는 없지만 등록은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시, 군, 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시, 군, 구.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사 등록 기준 이렇게 둘로 일단 나눠서 보면, 개인일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교육과 건물, 그렇죠? 교육 플러스 건물,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교육 플러스 건물. 자, 그 외에 법인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뭘 보태죠? 법인이어야 된다라는 거, 뭐 상법상 자본금 얼마, 뭐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업무는 중개업과 그 다음에 몇 가지 겸업 할 수 있는 거, 요걸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대표자 등은 어떻게 되죠?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자, 교육은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받아야 되죠? 임원, 사원, 대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플러스 건물 앞에다가 법인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 몇 가지 더해진다라는 거 넘어가시고요.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앞에서 본 그런 요건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당연히 개설 등록 신청서는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앞에서 말한 요건들 충족하는 거. 이제 개인의 경우 이제 볼까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 수료 확인증.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 사진은 뭘 하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개설,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사무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고, 거기다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럴 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걸 따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교육과 관련된 서류, 사무실과 관련된 서류만 내면 돼요. 그 뒤에 나오는 결격사유 어쩌고 하는 건 외국인들 경우의 얘기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외국의 서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국인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뭐 알아두기 해가지고 기억니은트 이거 나와 있는데 그걸 뭐 이름까지 막 이렇게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런 비슷한 류의 그냥 느낌 딱 받고 요런 서류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상법에 우리가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소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요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영업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종별 변경, 수수료 납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 재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재신청. 자, 이에 반해서 원칙 보시면 재신청인데, 부칙의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자, 부칙의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던 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하던 곳에서 계속 할 때는, 하던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 때, 또는 그 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서 할 때 종별을 바꾸고 싶다. 다른 거 말고 법인 말고 그냥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등록증 재교부로 갑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재신청이에요. 재신청. 뭐 할 때? 종별 변경할 때.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하는 거 밑에 알아두기에서 나오는데 일단 기억하실 거,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 나머지는 뭐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등록통지, 등록증 교부, 등록상 통지에 대해서, 자, 등록통지 그러면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뭘 해야 되죠? 업무 보증 설정해야 되고요. 등록증 교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등록증을 갖다 개시하지. 그 다음에 인장 등록 해야 되겠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등록증 교부. 그래서 보증이 설정된 것만 확인되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가시면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재사항 변경 옆에 보시면 옆에 이전 신고 같은 것들도 기재사항 변경에 들어가요. 사무소 이전 신고 같은 것들. 자, 그 다음 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사항 통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 그 등록사항을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협회는 이 회원들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관청에서 좀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중소속, 이중등록 절대 금지죠. 절대로 금지. 자, 위반했다 그러면 반드시 취소, 등록 취소. 자, 그 다음에 비교적 형벌은 3년 3천짜리는 아니고 1년 1천짜리입니다. 우리가 무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처벌이 심해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등록이 없죠. 그래서 대신 뭐를 해? 자격정지. 자, 이중등록 마찬가지, 이중소속 그렇고요. 자, 등록증 양도대여, 양수금지. 자, 양도대여하다 걸렸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 그리고 1년 1천만 원. 양수받은 자는 자격증이 없죠, 원래. 그래서 취소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게 없고 1년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밖에 없다. 다음 페이지 넘어서 등록의 효력, 소멸. 등록의 효력 소멸, 그리고 무등록업자가 되는 경우들 유형 나와 있습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유형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무턱대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상황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기억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다. 당연히 무등록이죠. 그렇죠? 이걸 막 외우고 있을 필요 있어요? 외우실 거예요?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응? 자, 그래서 거기 무등록업자 유형 같은 거는 자주 보시면서 그 유형을 익히시면 되겠고요. 3번에 가보시면, 자,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다. 중개를 업으로 했다. 자,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업으로 안 한 거면 이 법에 저촉받지 않죠?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가 문제야. 그렇죠? 반복, 계속 보수를 받는다든가. 자, 그랬을 때 업으로 했다. 그럼 중개업을 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무등록업자가 약정한 보수 약정 같은 건 효력이 없고요. 이거 걸리면 뭐라고? 3년 3천만 원. 되게 세요, 이게. 3년 3천만 원.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판사님들은 법원에서, 국회에서는 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5월은 우리가 무슨 달?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라 해서 가정을 챙기느라고 우리가 많이 지쳤죠? 그쵸? 이게 안 챙기다 챙기니까 지치는 거야. 평소에 좀 잘 챙깁시다. 많이들 힘드시고 할 텐데,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또 기운 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록의 결격 사유 앞에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본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의 결격 사유 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등록 결격 사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할 땐 결격 사유가 있나요? 응시제한. 자격 취소되고 3년. 이거 말고는 없죠?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잖아. 미성년자도 응시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피성년, 피한정 이런 말 없었잖아요. 시험 응시하는 건 자유예요. 그렇게 해서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등록에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까지는 그냥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정도야. 남한테 피해 안 줘요, 그거. 우리 그리고 절대평가잖아.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자기가 합격하고 안 하고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등록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예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하고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정신이 있고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격사유라는 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미성년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개정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금치산 이렇게 한정치산 했던 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파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 두 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취, 자정, 등취, 업정.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돼서 그때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있던 그 법인에 있던 해당 사원,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그 다음에 당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법인, 이런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그냥 앞글자 이렇게 따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전부 뭐야? 이 법, 공인중개사법 관련돼서 일들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공인중개사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위반을 해서 죄가 되면 걸리는 부분이죠. 여기는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것들이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의 의의 및 효과,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와보시면 이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이 결격사유에 걸리면 안 되고요. 중개보조원도 이 결격사유에 걸리면 안 되게 된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분사무소 책임자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조회해서 나오는데 등록관청은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이거에 관련된 서류를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낼 필요가 없다. 외국인은 그렇지 않다. 다음 페이지. 결격사유 효과. 자, 1번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되겠죠? 종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개설 등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어떻게 합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취소해야죠. 자, 그렇게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로부터 또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이 3년을 적용하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 결격사유 기간인 3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 취소에 가보면, 절대적인 등록 취소에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격사유에 등록하고 나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어. 그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해라는 조항이 하나 있단 말이야. 요렇게 취소됐을 때는 결격 요거 3년, 등록 취소된 뒤에 3년 동안은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이걸 적용하느냐라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자, 미성년자는 등록 자체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거꾸로 먹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돼가지고 취소당하는 애들은 없죠. 뭐 벤자민 뭐 거꾸로 가는 시계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등록할 때는 정상인이었다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선고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 요거는 재산이 제대로 있다가 등록해서 살동하다 파산 날 수도 있잖아. 파산. 그 다음에 아무런 징역을 살지도 않고 죄가 없었다가 등록해서 하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고형 당할 수도 있잖아요. 금고 이상형.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사유들, 그 다음에 요거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자격이 취소돼 버렸어. 자, 이렇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 등록 취소 되는 데서 여기에 해당되면 저 법에서 뭐라고 하냐, 저기서 저 규정에서 취소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취소해라. 반드시 취소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여기서 등록이 이렇게 취소되면 플러스 3년간은 등록할 수가 없는 제한기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 요거 등록 취소되고 플러스 3년이면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 3년 동안은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서 취소를 당하면 이것 때문에 3년간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등록 취소 3년 제한이야. 그러면 요 사유들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을 때도 요 3년을 적용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 됐어. 피성년인 됐어. 피성년 보호자가 됐어. 피성년자가 됐어. 등록해서 하고 있다가 피성년자가 됐어.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등록 취소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정법원에 가서 다시 심판받았어. 피성년자 선정한 거, 심판한 거 취소 심판 나왔어요. 그럼 정상인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3년 동안 기다려야 되나? 아니죠. 바로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격증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격은 취소되지는, 자격에는 이런 거 결격 사유도 아니잖아. 공인중개사 자격. 등록이 취소됐을 뿐이야. 이거 해당돼가지고. 응? 등록이 취소됐을 뿐이야. 자격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취소 선고 받았어. 그럼 파산했다가 복권 됐어. 복권 선고 됐어.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3년씩이나 기다렸다가 등록해야 되나?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뭐라고 그래 우리가? 형이 종료된 때로부터 이거 자체에서 뭐라고 그래? 3년간은 등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3년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등록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징역 3년,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어. 그래서 끌려 들어갔어. 2년 다 살았어. 그 딱 끌려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등록이 취소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았어요. 살고 나왔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 싶어. 등록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 자체에 뭐라고 돼 있어? 3년간은 결격사유라며. 그러니까 3년간 등록을 못해. 등록을 3년간은. 그럼 요거 3년 등록 못했는데 요거 끝나고 나서 3년 지나서 등록하러 갔더니 너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해.
사실 이 기간은 이미 지났죠.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로 가는 거야. 아침에 지금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바로 복잡한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순서가 이렇게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요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결격 기간이나 이런 게 다 잡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굳이 적용해 가지고 3년간 등록을 못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3년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2번에서 그 얘기고 3번에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저기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했잖아. 소속공인중개사는 취소할 등록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격이라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자, 거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자기 밑에 직원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이번엔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있잖아. 그렇죠? 요거 해소할 틈을 줍니다. 해소할 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를 안 한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번에 법인의 대표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요. 해당되게 됐을 경우에는 2개월 내에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결격사유 자체를 봅니다. 뭐가 있는지. 자, 제한능력자에 의해서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능력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법률행위 무능력자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겠고요. 니은번에 가보시면 민법에는 이런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려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중개업을 하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니은번에 동의를 받아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미성년자는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시면 민법에는 또 의제성년 제도가 있죠. 여기서는 의제성년 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가보시면 피한정 후견인 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어쩌고 하는데요. 그럼 부족한 사람. 자, 요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구분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구분하는 걸로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보시면 등록 취소 시 3년의 결격사유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소 선고를 받으면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미리 설명했죠,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기 요거 처음에 멀쩡했는데 등록했어요. 업무를 하다가 이거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선고를 받았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3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오른쪽에 피성년 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이 부분에서 중요해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과 이거 해당되면 취소당한다라는 것과 이게 다시 또 그 결격사유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언제 벗어나느냐? 선고 취소됐을 때부터 바로 벗어난다라는 부분.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디귿번 체크해 놓으세요. 피성년 후견인에 디귿번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언제나 조심하실 건 사람이 조금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런 경우 피성년 피한정 이거 후견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심판을 통한 선고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지경에 있다고 해서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몇 년이 지나면 당연히 복권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복권돼야 어떻게 되죠?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 자, 거기 2번에 어떤 게 복권이냐 그러면 면책결정 두 번째 줄.
면책 결정을 받거나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파산 선고 자체가 취소되거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파산 선고 후 10년이 경과되는 등 우리가 보통 이제 파산 선고 받고 별일 없이 10년 정도가 지나면 당연 복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복권된 걸로 본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4번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상태에서 등록했다가 파산 선고 받아서 등록 취소됐습니다. 복권됐어요. 복권되고 3년 기다려야지 등록할 수 있나요?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 등록 취소 시 3년의 결격 사유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벌을 받은 자 해서 금고 가지고 나오죠. 금고 이상의 실형. 자, 금고 이상의 실형에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 종료도 그렇고 집행 면제도 종료된 걸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 그랬으니까 금고 이상은 위에 이제 사형, 징역, 금고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형을 이제 뜻하지는 않겠죠. 사형은 제끼고 사형 당했다 다시 바로 돌아와. 자, 징역이 이제 위에 있어요. 그래 징역이나 금고, 징역과 금고 차이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행의 종료. 자, 언제 종료되느냐? 형이 만료됐을 때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석방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는 자, 3년짜리인데 2년 만에 나왔어. 1년은 남았다는 얘기죠. 가석방 됐다. 그럼 바로 그때부터 나온 때부터 3년이 아니라 가석방 기간까지 다 종료가 된 후에 3년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집행 면제라는 거. 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요런 거 있는데 특별 사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을 받은 때 우리가 형이 종료된 걸로 본다. 또는 이제 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어떤 행동을 죄라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사회에서는 요즘 현실에서는 그걸 죄라고 안 하게 되면 법이 바뀌어서 그 죄가 폐지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간통죄 같은 것들이 그렇죠. 과거에는 죄로서 다스렸지만 위헌 판결 받고 이제는 죄가 아닌 걸로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죄 때문에 형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집행이 종료된 것, 즉 형이 면제된 걸로 한다. 집행 면제.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이라든가 외국에서 형을 받은 경우 이런 것들 기간 다 쳐준다라는 얘기고 미음번에 자, 이것도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등록 취소 시 3년의 결격 사유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왜요? 그거 자체에 3년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 자체 3년. 자, 나머지는 그 개념들 설명해서 징역, 금고, 벌금에 대해 설명해서 참고하시고 넘어가셔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유예기간. 여기서 조심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라는 얘기는 사회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집행유예란 말. 그래서 징역 3년 그랬는데 징역 3년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감방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행을 유예한다는 얘기는 아예 아직 집어넣지 않고 사회에다 풀어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조심해서 잘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간 지나면 형을 받은 걸로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집행유예. 그러면 요때는 집행유예 그러고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3년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아시겠죠? 유예 기간 동안만.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집행유예가 종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응?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하고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 틀린 말이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와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이쪽 얘기들을 전부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로 해서 몰아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거기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그래서 1번에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는 경우 부정취득이라든가, 그렇죠? 부양정징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죠? 자, 이런 거에 걸렸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취소되면 그거 자체가 뭡니까? 다시 3년 안에는 자격 취득을 못하죠. 유일한 결격 사유잖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응? 물론 시험 보다가 부정한지 됐어. 그러다 걸렸어요. 그럼 5년간 응시 자체가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요거 하고 좀 조심하시죠.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취소당한 거, 이거는 이제 보통 3년이에요, 3년. 3년간 우리가 취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3년간 못 보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취득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엔 또 3년이라고 돼 있어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등록 취소 가면 3년,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3년. 그럼 여기 정지는 뭐겠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집행유예 기간, 여기 자격 정지 기간, 업무 정지 기간.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기간 동안 들어가는 것들은 그때만 결격 사유예요. 플러스 3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요령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거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자, 취소됐어요.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다음 페이지에 니은번 가보시면 폐업 신고 후에 재등록한 사람들, 우리가 폐업하고 재등록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렇죠? 자, 여기서 등록 취소 당할 만한 짓을 했어요. 행위를 했어요. 아직 안 걸렸어. 그래서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폐업해버렸어요. 폐업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까먹었겠지 하고 어떻게 재등록해. 근데 등록관청에서 이때를 노렸어.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등록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원래 등록 취소하면 보통 어떻게 돼요? 3년간 등록할 수가 없죠. 취소된 때로부터 3년간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 기간 그래도 지가 알아서 쉬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작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만큼을 공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3년 지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등록이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자, 67페이지에 니은번 그 밑에 예 해가지고 나온 거 그 날짜를 가지고 보시면 압니다. 아시겠죠? 따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아까 얘기했죠. 기간 얘기 나오면 그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D급번도 보세요. 거기 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폐업한 경우 그 기간 중이라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될 수 있다. 요 부분.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딴 데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있었어. 그럼 책임자급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법인이 거기 있는 것처럼 등록 취소나 그러니까 어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됐으니까 이 법인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던 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겠다고 따로 차린다. 그거 허용해주면 안 되겠지. 책임지고 자숙하라는 차원에서 업무정지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거기 예가 있습니다. 날짜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따로 설명 안 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6번에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이 법에 따라 300만 원 이상. 자, 우리가 보통 형법에 이제 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형법에도 보면 형법에 형벌 그러면 벌금도 있어요. 자, 그 법에 의해서 어떤 벌금형을 받았어. 벌금형을.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벌금형.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 그러면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여기도 그 기간을 3년 결격사유 기간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니은번의 두 번째 줄. 그래서 거기 예가 나와 있고요. 디귿번 가보세요.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A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이라는 소속공인중개사를 두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1년 1천만 원 이하 되는 거 이거를 받았어요. 이런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처벌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하면 양벌 규정이라고 그러죠. 얘 벌금형 때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얘를 갖다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때렸어요. 500만 원짜리를 때렸어. 그럼 이 법에 의해 300만 원 넘어가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양벌 규정으로 인해서 얘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얘가 이 법 자체를 위반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짜리를 얻어 맞아야 돼. 아시겠죠? 얘 때문에 이런 건 얘가 지금 여기서 지금 500만 원짜리 받는 이유는 뭐야? 왜 500만 원 이하를 받는 거야? 500만 원짜리 지금 벌금을 받은 거예요. 그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 얘는 얘를 지금 잘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용했잖아요. 그쵸? 고용을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야. 항상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또 조심하실 건 얘가 충분히 관리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은 다 했어. 보통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했을 때는 이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500만 원 때린 거는 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얘가 이런 짓을 하도록 잘 관리를 못한 그거에 대한 책임이야. 그거에 대한 책임. 이거에 대한 책임은 이 법에서는 묻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야. 얘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넘어가면 그거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조심하실 건 뭐냐면 형법에서 말하는 형법에서 말하는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죄이기도 해. 두 개 걸려. 그러면 벌금형을 때릴 때 형법에서 말하는 벌금형과 이 법에서 말하는 벌금형을 합산해서 하면 300만 원 넘기가 아주 쉽죠. 그렇죠? 그래서 형법에서 말하는 죄 때문에 뭐냐? 200만 원. 그리고 이 법에 위반된 것 때문에 200만 원. 이거 이제 병과한다 그러면 합산해서 하거든. 그래서 이거 합산 40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당연히 300만 원 넘어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럴 때는 분리해서 선고하게 돼 있어요. 이 법 때문에. 이 법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 판사님들 이렇게 할 때는 분리해서 해주십시오. 왜? 이 법 때문에 300만 원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당연히 뭐예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해소하면 어떻게 돼?
2개월 이내 해소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에서도 말하는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느냐, 결격사유의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한다고 기억합니다. 자, 초일을 산입하는 거하고 산입하지 않는 거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초일을 산입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나가지. 산입 안 하면 하루가 늦어요. 여러분들 나이는 어떻게 먹어? 민법상 원래 초일 불산입 역으로 계산할 때, 그쵸? 예외적으로 뭐 나이 계산할 때 초일 산입, 그렇죠? 한 살이라도 빨리 먹으란 얘기야. 나는 이거 불산입하고 싶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형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기 같은 것도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주려고 초일 산입합니다, 보통. 여기 등록 결격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초일을 산입해준다. 거기 민법상 기간 계산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배운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결격 사유 살펴봤습니다. 자, 어려운 거 있나요? 지금 머릿속은 계속 3년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지금. 저것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요것만 딱 생각을 하셔. 요런 거는 등록 취소 사유에도 들어가요. 등록을 취소해야 돼. 우리 여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격 정지될 때 등록 취소할까? 자격이 정지되면 등록을 취소 안 해도 업무 못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업무 정지 처분했어. 등록 취소할 필요 있어요? 업무를 정지시켰으면 업무가 정지되는 거지. 그래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형벌을 가하고 하면 되는 거야. 응? 그때 가서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취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결격사유, 그 등록 취소사유 여기 가보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전부 다 등록 취소사유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몇 개만 등록 취소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거야, 요거. 아시겠죠? 요거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야. 그러면 이거에 해당됐다가 이거는 또 우리가 풀려날 수 있잖아. 다시 복원될 수 있잖아. 그럼 복원되면 어쨌든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됐는데 그것도 등록 취소니까 플러스 3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그냥 이 사유만 없어지면 바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책에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이러지 마시고 여기다 이렇게 몰아놓고 요것만 생각을 하시라고. 요것만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아시겠죠? 나머지는 적용을 한다 그러는데 나머지는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지도 않아. 결격 사유 중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요약서 잠깐 그 부분 해당되는 부분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효과. 등록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개설 등록 안 되고요. 이거는 공인중개, 개업공인중개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도 그렇고 중개보조원도 해당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관계기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해본다고 그랬어요. 등록 신청하면. 외국인은 그렇지 못하니까 서류 띄워오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 결격사유들 봅니다. 거기 제한능력자, 그리고 오른 페이지에 피한정, 피성년, 그 다음에 파산선고, 형벌을 받은 자들은 금고 2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는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록 정지, 그 다음에 해당됐던 법인의 업무 정지 처분할 때 그때 있었던 임원사원 해당,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원 임원이 있는 당의 법인들, 이런 법인들은 등록 결격사유. 됐습니까?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거를 그 요약서에 딱 한 면에 딱 보니까 좋죠? 눈에 확 들어와요? 기억을 하실 땐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실 때. 자, 잠시 쉬었다가 중개 업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